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각형 상자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주전자도 이렇게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재질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재질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너럴, 일반적인, 스캔라인, 그 다음에 씬, 현재 장면에 선택되어 있는, 그 다음 샘플 슬롯, 여기 슬롯에 있는 재질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위에 제너럴과 스캔라인, V레이 요 정도의 재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스캔라인에 보시면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얘가 표준 재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표준 재질이 바로 저 스탠다드예요. 우리가 봤던 여기 있던 내용들이 바로 이 스탠다드 재질의 내용입니다. 표준 재질이에요. 저도 여기 있는 걸 다 쓰지는 못해요. 일부만 이제 적당히 쓰는데 피지컬 매트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요 피지컬 매트리얼. 조금 더 사실감에 근거한 재질이란 뜻입니다. 보시면 이런 값이 있어요. 베이스 컬러 앤 리플렉션. 기준, 그러니까 표준 값인 거죠. 이게 이제 표준 값이고 반사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IOR이라는 값 있죠. 이게 반사율입니다. 반사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질감마다 반사되는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리가 반사하는 반사값이 다르고 금속이 반사하는 반사값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사하는 반사율이 달라요. 이걸 IOR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 위에 러프니스는 오래된 질감 있죠. 얘가 있는데 어떤 질감이 있는데 그 질감에 먼지가 껴가지고 이렇게 좀 탁한 느낌이 나게끔 하고 싶을 때 러프니스 값을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얘가 이제 기본 색상입니다. 기본 색상을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기본 색이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항상 렌더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조금 더 사실감 있는 질감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플렉션까지 같이 들어가 버렸죠. 제가 어떤 값을 넣진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자, 색상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IOR 값이 0이면 자, 이렇게 리플렉션이 1.52가 표준 반사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러프니스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가 안 나는군요. 군데군데 먼지가 낀 느낌? 안 나는군요. 빼보죠. 자, 1일 때 이렇게 반사가 다 빠져요. 1일 때 반사가 빠지고 1보다 크면 이렇게 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트랜스페어런시라는 값이 있어서 이걸 올리면 투명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투명해져서 굴절까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 씬 월드를 누르면 얇은 여기 보시면 트랜스페어런시 값을 올리시면 되고 여기 씬 월이라고 되어 있죠. 얇은 벽. 얘를 빼버리면 두꺼운 벽.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다 매핑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눌러보면 비트맵이 있습니다. 자, 비트맵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비트맵이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 여기 색상 바로 옆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비트맵이 들어가요. 혹은 밑으로 내려보면 베이스드 컬러 있습니다. 여기 베이스드 컬러, 여기다가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재질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 아래 보면 루미넌스 혹은 켈빈이라는 값이 있어가지고, 루미넌스가 조도죠. 조도와 그 다음에 색 온도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블렌드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뜰 거예요. 디스커드 올드 매티리얼. 디스커드가 버리다란 뜻이에요. 옛날 재질은 버리겠습니다. Keep old material. 즉, 이전 재질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재질을 바꾸잖아요. 여기서 재질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 있던 재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얘를 지울 것이냐, 아니면 얘를 쓸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저는 지울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떠요. 매트리얼 1번에서 2번으로 두 개가 합성이 되는 겁니다. 매트리얼 1번에서 2번으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만 더 편하게 보자고요. 이렇게 나와요. 자, 자요, 이렇게요. 재질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질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믹스, 합성하는 겁니다. 그게 블렌드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 술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블렌드라는 술이 있어요. 이 술하고 저 술하고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 요즘 왜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소맥 같은 거. 그게 블렌드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블렌드가 바로 그거예요. 섞다란 뜻이에요. 재질 두 개를 불러들여서 섞다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디퓨즈에다가 비트맵을 하나 불러와 보죠. 자, 물결 하나. 그 다음, 자, 두 번째 재질에다가 똑같이 비트맵을 불러오죠. 이번엔 모래. 이렇게 두 개의 재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재질이 들어왔잖아요. 섞이는 거예요. 자, 어사인 매티리얼. 그럼 재질이 하나로 섞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때 여기 재질이 섞이는 값이 이렇게 나와요. 포지션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포지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위의 재질하고 이 아래 재질을 섞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믹스 어마운트 50%만 섞어볼까요? 자요. 재질이 섞인 거 보이시나요? 이게 재질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재질을 섞어서 다른 하나의 재질을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블렌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바꿀 값은 이렇게 첫 번째 재질의 비트맵, 두 번째 재질의 비트맵,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믹스 어마운트 값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되고요. 이거 모드에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컴팩트 모드로 들어가면 돼요. 컴팩트 모드에서 하면 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슬롯 모드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보기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블렌디는 두 개의 재질을 하나로 섞는 거지만 여기 보시면 컴파지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컴파지트라고 하는 거 있죠? 컴파지트는 여러 개를 섞을 때 사용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재질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질들을,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매트리얼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이렇게 9개의 재질을 서로 섞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9개까지는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파지트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사이드요. 자, 더블 사이드. 자, 더블 사이드라는 재질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꾼 뒤에 면을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 안쪽은 깜깜하게 보이겠죠. 그죠? 근데 더블 사이드를 주니까 안쪽까지 색상이 칠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똑같이 슬롯 모드로 바꿔놓고 볼까요? 자, 제가 재질들을 좀 지웠습니다. 정리해봤어요. 자, 더블 사이드입니다. 더블 사이드이니까 재질이 페이싱과 백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페이싱과 백 둘로 나눠져요. 다시 말하면 앞면, 뒷면이란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오브젝트를 만들면서 설명할 때 면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뒷면은 깜장색으로 보여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앞면과 뒷면에 서로 다른 재질을 주고자 할 때 쓰는 게 더블 사이드입니다. 디퓨즈 컬러에서 여기 바로 이 부분에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딱 하시면 이렇게 재질이 나와요. 비트맵. 자, 바깥쪽에는 물결을 이렇게, 그 다음 디퓨즈에서 다시 드래그해서 안쪽에는 모래를, 자, 그리고 렌더. 자, 어떤가요? 바깥쪽에는 물결이, 안쪽에는 모래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스탠다드 매티리얼은 그냥 컴팩트 모드에서 하면 편해요. 근데 이렇게 컴포지트 맵이나 혹은 더블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레이트 모드에서 써야 조금 작업이 편합니다. 이해하기가 아무래도 조금 어렵죠. 자, 이걸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컴팩트 모드로 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재질이 있겠죠. 여기 재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블 사이드입니다. 그러면 여기 재질이 두 개가 있겠죠. 첫 번째 페이싱 매티리얼로 들어갑니다. 페이싱 매티리얼에서 재질을 비트맵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목록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렇게요. 공사 디폴트에 매티리얼 샵 36번에 맵 샵 7번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밑으로 내려온 거죠. 다시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37번이네요. 그럼 37번으로 바뀌었네요. 다시 비트맵, 다시 모래 선택하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부분. 요거요. Go to Parents.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얘를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매티리얼로, 한 번 더 누르면,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가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슬레이트 매티리얼을 사용하는 겁니다.
끄집어내 보면 이렇게요. 어떤가요? 똑같이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아까 만들었던 거, 이게 지금 만들었던 거 똑같이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이럴 때는 이렇게 슬레이트 매트리얼 에디터가 조금 쉬워요. 자, 선택하고 델키, 다시 선택하고 델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컴팩트 모드로 들어가서 다시 잉크 페인트가 있네요. 잉크 페인트를 한번 줘보죠. 잉크 페인트입니다. 잉크 페인트는 언제 쓰냐면 애니메이션 만들 때요. 그 만화 작가들 있죠. 만화 작가들. 웹툰 있잖아요. 웹툰에서 이런 3D 공간 만들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가 이 주전자에다가 이 잉크 페인트라는 재질을 줬습니다. 여기서 볼 땐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자, 렌더링. 그러면 만화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페인트 레벨이 있습니다. 페인트 레벨을 위로 쭉 올리면 정말 부드럽게 표시가 돼요. 면 자체가 부드럽게 표시가 되고 페인트 레벨이 낮으면 면이 많이 각져 보이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페인트 레벨과 그 다음에 잉크의 퀄리티, 그 다음에 여기 잉크의 위드. 지금 제 거 선이 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위드의 미니멈 값을 올려버리면 선이 굵어집니다. 이렇게요. 굵은 선으로 그리든지 아니면 가는 선으로 그릴 때든지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멀티 서브 오브젝트요. 이 멀티 서브 오브젝트가 다중 재질입니다. 멀티 서브 오브젝트가 다중 재질이에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제가 이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부여했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 id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재질의 id고요, 맵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 매티리얼이고, 그 다음 컬러입니다. 순서대로. 자, 컬러만 바꿔보겠습니다. 야, 안 바뀌나요? 어쩔 수 없군요. 자, 얘도 슬레이트 모드로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있죠? 하나씩 끄집어내 보죠. 매티리얼, 스탠다드, 스캔 라인이죠. 제가 첫 번째는 빨간색을 줬습니다. 1번에는 빨간색을 줬고요. 자, 2번에는 오렌지색을 줬습니다. 아니다, 오렌지색 말고 녹색을 주도록 하죠. 이렇게 녹색을 줬습니다. 자, 3번에는요, 하늘색을 줬습니다. 자, 4번에는요, 파랑색을 줬습니다. 여기 색상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2번을 빼고, 자, 2번은 이 아래 있어요. 이 아래 부분이 2번입니다. 자, 5번이나 6번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색상이 들어갑니다. 육면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줘보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거냐 이거죠. 자, 다시 컴팩트 모드로 돌아가 보죠. 보시면 아까 여기 id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그죠? 그럼 오브젝트에도 이런 id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하고 말았는데요. 자, 보시죠. 면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면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면을 선택하고 밑으로 내립니다. 그럼 바로 여기. 이 부분. 여기가 Material ID 부분입니다. 재질의 ID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Set ID가 3번으로 잡혀 있군요. 제가 이거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1엔터. 그러면 빨강색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2번으로 바꿔볼까요? 2엔터. 그러면 2번 색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이죠. 3번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가 아이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면을 선택하고 여기서 Set ID를 누르시면 돼요. 어저께 우리가 플랫 미러를 했어요. 그죠? 근데 특이하게 어느 면에서만 렌더링이 되고 어느 면에서는 렌더링이 안 됐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Material ID 1번에만 플랫 미러가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잘못 그리게 되면 Material ID를 1번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플랫 미러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Material ID를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렇게 Material ID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Select ID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1번 넣고 Select 버튼 누르면 1번이 선택되어집니다. 2번 선택하고 Select 누르면 2번 선택되어지고요. 3번 선택하고 Select ID 누르면 3번이 선택이 돼요. 자, 제가 선택하고 여기를 바꾸면 아이디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근데 면이 여러 개예요. 지금은 6면체니까 6번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스피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에디트 폴리. 그 다음 폴리곤. 자, 보시죠. 얘는 아이디가 몇 개쯤 될까요? 다 1번일까요? 자, 1번. 자,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다 2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2번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요. Material ID를 거꾸로 찾아주는 겁니다. 1번은 어딨나, 2번은 어딨나, 3번은 어딨나 거꾸로 찾아주는 기능이 바로 Select ID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재질을 줘야 돼요. 여기다가 재질을 줘야 됩니다. 이 위에 부분은 검정색,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재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선택하고 자, 멀티 서브 오브젝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 다음 면을 선택해 볼까요? 얘는 1번입니다. 자, 1번 들어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다시 볼까요? 전체 2번으로 바꾸고, 자, 얘네들은 1번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바깥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얘네들은 3번이고요. 그 다음 얘하고 여기 유리창 틀이죠? 얘는 4번.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도 함께 선택합니다. 아이고, 얘도 4번.
서로 이렇게 각기 다른 재질을 주었습니다. 1번 재질 같은 경우야 원래 검정색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2번 재질은 스탠다드 매티리얼의 벽지잖아요. 그러니까 벽지를 찾아와야 되겠군요. 자, 비트맵. 공유 폴더 안에 매핑 소스가 있어요. 자, 벽지. 좀 별로 이쁘진 않지만, 옛날 거니까 이쁘진 않지만 그냥 하나 썼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매티리얼. 3번은 바깥쪽이죠. 매티리얼. 자, 스캔라인, 스탠다드. 자, 디퓨즈에서 비트맵으로. 그 다음, 벽돌로, 아니, 벽마감을 해볼까요? 다양한 벽들이 있네요. 마음에 안 들고. 산호석. 산호석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산호석? 네, 좋습니다. 산호석. 자, 그럼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까요? 자, UVW 맵이 없네요. 자, 그래서 선택하고 UVW 맵을 줍니다. UVW 맵. 근데 얘가 평면이잖아요. 네, 이번엔 박스로 줍니다. 다시 렌더링. 자,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문제가 있어요. 렌더링을 했는데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디퓨즈 컬러의 맵이죠? 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맵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맵 채널. 맵 채널이라는 게 기본 1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 잡혀 있는 아이디랑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매티리얼 아이디가 2번이죠? 네, 얘는 2번으로. 얘는 3번으로. 여기 맵 채널이라는 게 존재해요. 맵 안에 맵 채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 UVW 맵에 보시면 여기도 맵 채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얘는 2번. 다시 UVW 맵을 또 줍니다. 자, 여기 기본 채널이 1번이죠? 자, 3번. 자, 렌더링. 그럼 일단 지금은 사이즈가 똑같아요. 다시 내려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타일 공부했었죠? 50개 곱하기 50개. 자, 렌더링. 안쪽에 이렇게 더 작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10개 곱하기 10개로 바꿔볼까요? 자,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요. 얘는 3개 곱하기 3개. 박스로. 얘도 박스고, 얘도 3개, 높이까지.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크기의 사이즈의 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서브 오브젝트와 그 다음에 이렇게 UVW 맵에 각각 채널을 주고 그리고 맞춰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소메트릭 작업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오브젝트를 이렇게 한 번에 만들잖아요. 그러면 재질이 서로 다른 재질이 들어갈 때 어떻게 써요? 바로 지금처럼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맵 채널을 줘서 이렇게 UVW 맵을 여러 개를 주고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경우 요령이 하나 있는데, 맵에 가로 세로 크기 있죠? 랭스 위드 하이트. 이 값을 실제 맵의 크기로 맞추는 겁니다. 실제 맵의 크기로. 그리고 타일을 안 주면 돼요. 타일은 1로 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이와 같이 타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고요. 이 위에다가 티팟을 하나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조명을 하나 달아놨어요. 자, 옴니라이트를 제가 이 위에다가 하나 이렇게 달았고요. 자, 그리고 이 옴니라이트에다가 조명, 그림자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렌더링을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자, 이렇게 잘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배경색을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것 중에 여기 인바이런먼트 기억나시죠? 바로 여기가 배경색입니다.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맵으로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맵으로도 지정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뒤에 배경 어떤 숲이나 산이나 도시 같은 배경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맵을 넣으면 돼요. 단순히 색깔만 바꾸고 싶어요. 그럼 컬러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베이지의 색깔을 넣어 봤습니다. 이 정도면, 네. 자, 오케이. 그러면 렌더링 하게 되면 뒤에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 보시죠. 자, 누구한테 맵을 줄 거냐면 이 바닥에다 맵을 줄 겁니다. 바닥에다가. 자, 매티리얼. 어떤 매티리얼이냐면 매트 섀도우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이 매트 섀도우 재질을 이 바닥에다 이렇게 줄 겁니다. 사실 매트 섀도우 재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됐나요? 오브젝트가 가려졌죠. 요즘 그 블루 스크린 기법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 유튜브도 많이 쓰죠? 그 뒤에다 이렇게 파란색 천 대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막 그 하면은 뒤에 배경이 다 가려지는 거죠? 네, 맞아요. 매트 섀도우가 블루 스크린입니다. 블루 스크린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저 매트 섀도우예요. 매트 섀도우를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실사와 그리고 내가 만든 오브젝트가 합성을 하는데 이렇게 그림자까지 잘 받아주니까 그럼 어떻게든지 합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뒤에 배경을 놨어요. 배경사진 놨어요. 그 놓으면은 합성이 안 된, 그러니까 합성은 되는데 뭐가 안 돼요? 그림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림자가 나올 자리에다가 매트 섀도우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배경 위에 떠 있으니까 마치 자연스럽게 합성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매트 섀도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매트 섀도우에는 좀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여기 리플렉션이요. 리플렉션도 가능합니다. 뭐 플랫 미러를 써도 좋지만 레이 트레이스를 줘볼까요? 자, 그리고 렌더. 그럼 이렇게 밑에 반사까지 잘 들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리셋. 자, 완전히 제가 초기화했고요. 자, 인바이런먼트. 제가 비트맵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죠. 자, 베네치아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베네치아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자, 제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 주전자를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갖다 놔봤습니다.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박스를 하나 크게 만들었고요. 자, 맵에서 매트 섀도우를 줬습니다. 그리고 렌더. 뒤에 배경이 안 맞네요. 이렇게 맵에 보시면 여기 인바이런먼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 모드요. 자, 다시 한번 렌더. 그러면 보이시나요? 합성이 됐죠. 그림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옴니라이트. 자, 그 다음 그림자.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러면 그림자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합성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합성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럴 때 매트 섀도우를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오페이크라고 하는데 오페이크 알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 빨간색, 초록색, 하늘색 그림 그려져 있죠. 이걸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이미지에서 빨간색만 보여주어라. 이 이미지에서 초록색만 보여주어라. 이 이미지에서 파란색만 보여주어라.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성한 색을 보여주어라. 파란색까지 합성한 이미지를 보여주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이와 같이 레드, 그린, 블루를 이용한 색상이 나와요. 근데 이거와 별개로 이렇게 채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채널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 투명과 불투명을 결정하는 것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포토샵 같은 경우도 레드, 그린, 블루 말고 알파 채널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알파 채널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바로 TGA 파일입니다. 보통 TGA를 쓰는데 이 알파 채널을 저장할 수 있는 게 하나 또 있어요. PNG요. PNG 파일이 알파 채널을 저장하는데 이 지금 검정색이 투명하게 들어가고 하얀색은 불투명하게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걸 합성하게 하려면 이 오페이크 알파를 꺼야 됩니다. 렌더링을 다시 해보죠. 이상은 없어요. 근데 알파 채널에 이렇게 들어가요. 알파 채널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닥 재질에 매트 섀도우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자를 받고서 오브젝트가 투명해져야지 나중에 포토샵에서 합성할 때 제대로 합성이 들어가는 거죠. 포토샵에서 합성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 알파 채널을 이용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내용을 보시면 앰모스피어 대기 환경 효과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섀도우 그림자를 리시브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자가 나온 거예요. 이 옵션을 끄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알파 채널에 이렇게 그림자가 안 들어가요. 매트 섀도우가 그림자를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그림자까지 들어가는 온전한 매트 섀도우가 들어갑니다.